이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그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당대표 출마의 변이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홍세화 씨가 했던 얘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들이 무엇인지 상당 부분 알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경영권을 요구해 주주자본주의를 흔들으려고 하며 상비군 폐지를 공론화시켜 경영국가의 성벽에 균열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군 와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민노당 내에도 반북 좌파, 즉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지 않는 그 좌파가 있다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민노당의 반북 좌파가 탈당해서 만든 당이 이 진보신당이라고 이렇게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 민노당 내에 그 반북 좌파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써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존재했던 민노당 내부는 실제로는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그 하나의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노당에서 그 자주파, 즉 NL파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평등파, 이 PD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NL 주사파는 정확히 말하면 주사파고 종북파, 종기파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PD파 역시 친북파입니다. 종북파입니다. 민노당은 노골적인 친북 노선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PD파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노당 탈당을 주도했던 그 PD파였던 그 심상정, 노회찬 의원, 이 두 사람 역시 17대 대선에서 사실상 연방제를 갖다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그 2007년 10월 13일 광화문에서 열린 간첩발산 추모제에 다른 민노당 소속 의원하고 같이 그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PD파는 NL파, 이 주사파의 그 종북주를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민노당의 강령이나 규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노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실현, 그리고 이를 위한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제 환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남북 연방제라는 그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을 강령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노당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노당의 그 PD파가 그대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민노당 분열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노당의 분열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적대적이고 살상적 분열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 우호적이고 상생적인 분열입니다. 이런 분열은 그 종북 세력 내부에서 경쟁을 하고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좌파 전체에 이게 결과적으로 역량 강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민노당을 탈당했던 노회찬, 심상정 이 두 사람이 진보신당에서 잠시 이제 몸을 담갔다가 새진보 통합연대라는 그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그 어제 5일에 민노당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씨가 주도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통합연대하고 합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신장 개혁을 했습니다. 민노당이라는 이름은 그 사실 그 어제부터 이제 사라진 거고, 공식적으로 내년 1월 15일에 새진보 통합연대가 나오면서 이제 이름은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년 대선 앞두고서 이 사람들이 그 위장 폐업을 한 다음에 신장 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분열됐다가 합치는 그 사례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이미 그 여러 그 보수 주의자들 또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에 이정희가 주도하는 민노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이 주도하는 새진보 통합연대, 그리고 유시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 등 요 세 당이 어제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노당이 지난 그 2000년 창당 이후 12년 동안 사용해온 당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그 통합진보당의 그 공동대표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요 세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창당대회는 내년 1월 15일에 이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유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참여당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민노당 사람들입니다. 사실상의 도로민주당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은 주한미군철수, 내수주도형 경제체제 전환, 이게 북한식 폐쇄경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산업 국공유화, 국보법 폐지, 국군의 해외 파병 금지, 모든 불평등 조약 협정의 폐기. 이거는 과거 민노당에서 했던 한미상조 방위조약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하겠다는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통합진보당이 강령에 집어넣습니다. 기존의 민노당 강령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반헌법적인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이행과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민노당이 당명을 바꿨다고 해서 그리고 신장 개혁을 했다고 해서 새로 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통합진보당은 이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의 위장 전술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북 세력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해체 공작,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국판 볼셰비키 통합진보당이라고 했습니다. 민노당의 행태를 보면은 과거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와 아주 유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정수가 총 299석인데 이 가운데서 한나라당이 169석, 민주당이 87석, 민노당이 6석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정치판을 실제로 쥐고 흔드는 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6석짜리 민노당입니다. 현재 한국의 헤게모니 정당이 어떻게 보면 민노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노당이 이제 국민참여당, 통합연대하고 합쳐서 통합진보당으로 신장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에도 볼셰비키당이 언제나 민노당처럼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1917년도에 10월 혁명을 앞두고서 열렸던 제1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 대회가 있는데 이 대의원 833명 중에 사회혁명당이 285명, 벤세기가 248명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볼셰비키가 105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사회혁명당은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다가 이 볼셰비키가 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10월 혁명 이후에 사회혁명당 내부에 있던 좌파들이 볼셰비키에 가담을 하면서 사회혁명당이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한나라당이 러시아 혁명 당시의 사회혁명당처럼 사분오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볼셰비키는 소수파였습니다만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쳤던 조직입니다. 이념 없는 다수 또는 한나라당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다수가 확고한 이념과 조직력을 갖춘 소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가 그랬고 역사적으로 지금의 한국의 민노당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맥을 못 추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념의 시대 같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년에 백두산이 폭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건 사실 미신이고 공짜 심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자유통일이라는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부터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한 가정에서 애국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갑재 사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월요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행동본부의 그 각종 애국 행사에 자녀분들을 꼭 한번 데려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조갑재닷컴 그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보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열린 길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사실과 진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그 시원스러운 대책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것이 그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